지금 보면 전세가 진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세가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이제 잠깐인 줄 아시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멀지 않은 미래에 제가 다루게 될 영상일 텐데요. 정부는 공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아파트를 건들지 않아요. 대체 상품부터 건들려요. 옛날엔 툭하면 빌라 건드렸었거든요. 빌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어요. 정부가 풀어헤쳐서 그래요. 옛날에 막 호텔, 빌라, 오피스텔, 이번에 보시면 생숙. 생숙 원래 그거 지을 땅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막 바꿔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주택 공급을 예측한 다음에 아파트는 발표로 이렇게 쇼만 하고 나머지를 건들 거예요. 이번 대책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별 볼 일 없겠지만 세부 내용은 우리는 주택 공급을 늘렸다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빌라, 오피스텔, 생숙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난 다음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시장에서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주장을 강력하게 하세요. 저는 사실 될 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한국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면은 이게 안 돌아가요. 지금 따로따로 보셔서 그렇지 세금 안 거치고 내수 경기 엉망돼 가고 있는 거 부동산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왜 그렇게 반응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대로 쭉 가면은 월세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월세 가격을 2배에서 3배 올려놓은 정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웃기지 않으세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때려 죽일라 그래요. 정권을 바꾸려고 해요.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참을만 한가 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월세가 비싼 국가를 제가 가본 입장에서는 그게 지옥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외벌이가 불가능해요. 외벌이가 나쁜 걸로 보이세요? 이게 물론 저도 예전이라면 이해를 못할 텐데 그리고 고정관념은 버리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만 질문을 해도 어릴 때 시절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엄마 생각 많이 나지 않으세요? 어머니 우리한테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일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할 수 있습니다. 경적 단절 이런 거 찬성하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사회에 기여하시고 자유롭게 멋지게 사셔야 돼요. 근데 제 말은 애가 크는 기간 동안 최소한 태어나서 3년 정도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건 그게 뭐 휴가가 되든 뭐든 하지만 사기업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나중에 비해서 선택사항이 있는 건데 나중에는 당장에 이 육아휴직하면 돈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못 낸다. 아니면 주거 비용으로 다 나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외국이 이래요. 진짜 이렇습니다. 유럽이랑 미국 국가는 맞벌이를 해서 한 명은 렌탈 내고 한 명은 먹고 살아야 돼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린 지금 안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아직 여전히 외벌이 하는 곳 많아요. 근데 월세가 쌌죠. 그래서 요새 보면 투잡, 쓰리잡 점점 많이 뛸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월세 상승이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달아서 요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 예측도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기사 2개 볼 건데요. 아파트 전셋값 지난달 0.24 상승 전환, 빌라는 하락세예요. 그리고 빌라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빌라를 나가보면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내려가고 매매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왜 이러냐? 요게 부동산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장은 이제 선택이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 근데 지금 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월세로 좀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경험이 더 쌓이면은 이 정도 차가 있어요. 뭐냐면은 매매가랑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월세가 상승폭이 시원치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월세가가 올라가는 거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 쳐도 매매가랑 전세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세입자 때문에 끼어서 아니면 무너진 이미 집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시중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매매가랑 전세가는 많이 떨어지는데 월세가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런 시장 있잖아요. 하나가 떨어지고 나머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뭔가 폭이 안 맞는 거. 매매가 쭉, 전세가 쭉, 월세가 요만큼. 요게 아니라 원래대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수요로대로 움직이면은 매매가 슉, 전세가 슉, 월세가 슉이 맞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될까요?
요게 바로 그 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집주인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런 선택이 아니라 희생당하고 있다. 희생이란 표현은 뭐하고 죽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시장 한동안 어땠냐면은 매매가 추락, 전세가 추락, 월세가 상승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매매가 전세가 하락률이 월세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았죠. 빌라가 여전히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정리될 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빌라가 진짜 필요한 수요가 들어오면서 빌라 더 이상 공급 안 되겠죠. 빌라 앞으로 공급량이 아파트는 평년에 대비해서 지금 착공하고 이제 짓는 게 한 40%라 그러면 빌라는 한 30% 아래쪽일 거예요. 거의 지옥이에요. 그러면 빌라가 공급이 안 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면 더 늦을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비로소 죽어나가는 집주인들이 멈출 거예요. 그때는 다시 밸런스를 찾겠죠. 월세가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매매 전세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었다면 얘네가 회복을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빌라는 지금 이 약간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빌라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89.3 하락 전환, 전세 수급 지수는 올랐다. 이게 보시면 역전세 뭐 전세가 폭락이 아니라 전세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 전세가가 오른 다음에 다시 매매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메인 테마인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빌라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제가 정상적인 시장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사람들이 전세를 찾기 시작하면은 전세가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오케이요. 대신에 매매가는 잠잠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의 수요가 늘었다는 뜻이에요. 전세의 수요가 늘고 수요가 계속 밀어 올려서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으면은 시장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갭 투기꾼이 들어옵니다. 투자가 되니까요. 돈 벌라는 수요는 역사적으로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집 사고 전세 넣고 집 사고 전세 넣고 하면서 전세가가 내려가요. 그러면서 매매가가 약간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전세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 분위기 평균을 내면 확연히 달라요. 그러면 이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가 들어와서 전세 공급을 더 해줘야 돼요. 전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집주인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는 거 지난 1년 반 동안 완전히 증명됐어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집주인이 맛이 가면 그런 거 없습니다만 지금 보면 전세가 진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전세가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셔서 이제 잠깐인 줄 아시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공급자가 예전에 있었던 공급자도 망해서 나갔고요.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못 들어왔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도 못 들어와요. 전세는 얼른 사서 전세 놓으면 되거든요. 지금도 못 들어와요. 다주택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전세 수급 지수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통계 나오고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할 건데 잡을 길이 없겠죠. 그래서 가다 안 돼서 전세 못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로 가겠죠. 월세 공급할 사람은 있어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월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매매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빌라 얘기도 말씀드리면은 빌라가 이제 만약에 어두운 시기를 거치고 정상화가 되게 되면은 보시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월세 수요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월세를 제공할 사람이 없겠죠. 그때 가면. 그러면 월세 대신 여러분이라면 전세나 매매 중에 뭘 택하시겠어요? 역사적으로 거의 전세를 택해요. 한국에서는. 그럼 전세 제공자는 또 그때 있을까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빌라는 월세 찾는 사람만 남거나 아니면 완전 빈집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왜 극단적으로 얘기하냐면 시장을 정부가 간섭해서 빌라 시장을 부셔놨거든요. 이거는 전 역사적으로 본 적이 처음 봐요. 예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 때 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번 거랑 비할 건 아니거든요. 아니 보세요. 누가 지금 빌라 전세를 들어가요. 물론 없진 않습니다만 빌라 전세 들어갈 사람도 없죠. 공급할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죠. 신축 공급은 없죠. 빌라는 지금 월세 수요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 이유는 집주인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엑시트도 매도도 안 돼, 전세도 못 나, 월세 놓는 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다 날라가고 그 집주인들 전부 다 뭐 허그나 LH나 이쪽으로 바뀌고 SH나 그리고 월세 수요만 있고 나머지 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빈집이 돼서 정말 집에 쓰임새를 못 하거나 아니면은
월세 시장에서 정상화 된다면은 전세 매매가 반등을 하겠죠. 근데 아파트 시장 모습 보시면 돼요. 아파트 시장이 일단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얘기대로 전세가가 아직도 갭이 있어요. 전세가 이대로 올라가면서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를 봐보세요. 이미 사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더 진해질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나중에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제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예측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또 제가 팔로우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